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빰! 어원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제 편도가 지금 골문 상태거든요. 그래서 원래라면 지금 한참 술 처먹고 있을 시간인데 예, 편도가 골문이가 술도 못 먹고 그래서 에라이 씨발 일이나 하지 해서 이렇게 잔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할까 하다가 조금 가슴 아픈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더 가슴 아플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 외모 지상주의와 외모 흑수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빰!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남자 여자 가릴 거 없이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불호견해를 앞두고 있지만 동네 아줌마들 이렇게 지나가면 잘 보이고 싶단 말이에요. 뭐 특히나 이제 국빈관 같은 성인한테 가면 아줌마들한테 얼마나 잘 보이고 싶어. 근데 이게 뭐 나이가 든다고 해서 사라질 것 같진 않아요. 뭐 가령 제가 할아버지가 된다고 했을 때 뭐 그때는 또 할머니한테 잘 보고 싶을 거야. 문제는 제가 왜 이걸 원초적인 본능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실 뭐 아줌마들이 없다 하더라도, 할머니가 없다 하더라도, 저는 계속 운동을 하고 계속 몸을 만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가서 스쿼시 진짜 토할 만큼 치고 왔는데, 그게, 일단 토할 만큼 치고 나면, 나중에 집에 올 때 재밌어. 재밌고, 그리고 스쿼시 토할 만큼 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 했냐면 또 웨이트 겁나 치고 왔단 말이야. 웨이트하고, 또 풀업 땡기고, 등 되게 아파고, 풀업 많이 땡겨갖고, 그리고 또 스쿼트하고, 그리고 왔는데, 확실히 좀 약간 미의 기준이라는 게 좀 변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20대 때만 해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좀 약간 여리여리한 몸, 이제 패션 근육이랄까, 마르고 이렇게 장근육 쫙 있는 거. 제가 군대 있을 때 완전 그랬는데, 믿기 힘들겠지만, 근데, 이게 나이가 드니까 특히 제 이게 여행 다니면서 이렇게 많은 디지털 노마드 봤잖아요. 근데 나이 든 프랑스인을 한 명 봤는데 50대였는데 그 사람도 캄보디아에서 만났거든요. 와, 몸이 진짜 크거든요. 멋있어. 그러니까 확실히 나이가 들수록 그 몸이 이게 덩치가 있는 게 멋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벌크업 좀 많이 하려고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게 벌크업이 중량을 많이 친다고 생각보다 이게 빨리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진짜 미친 척하고 진짜 그 아나볼릭 이런 거 아나볼릭 먹방이나 한번 해볼까 하는 걸 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각설하고 헬스장 가게 되면 굉장히 많은 헬창들을 보게 되거든요. 말 그대로 헬스에 미친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 중에는 운동에 미친 정도가 아니라 헬스에 미친 사람들, 헬창이라는 소리를 들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냐면 일단 절대 술 안 먹어요. 이 사람들은 술도 절대 안 먹어. 왜 그러냐면 헬창들한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거는 근육이 사라지는 일, 근손실 가장 무섭거든요. 그리고 술 먹으면 알코올이 이렇게 근육을 분해하니까 술 절대 안 먹고 심지어는 야동도 안 본다. 어떤 사람은 왜 야동 보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탁탁탁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단백질이 발사된다고 그것도 안 한다 하더라고. 그렇게 한데 근데 이 헬창 중에서 나는 여자에 미친 사람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헬창 중에서는 그냥 말 그대로 운동에 미친 거야. 걔들 여자에 관심도 없어. 근데 여자들한테 인기도 많지. 왜? 몸이 좋으니까. 그런데 뭐 결론적으로 뭐 제가 말하고 싶은 것들은 그래요. 그 결국에는 그 헬창들도 뭐 운동에 미친 이유 중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죠. 뭐 제가 느끼는 것처럼 하루하루가 뭔가 조금 더 행복해지고 보람차지는 부분들도 있지만 물론 그 와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미의 기준에 자기가 이렇게 점점 근접하는 그런 성취의 느낌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결국엔 뭐 아름다움이라는 것들을 추구한 건 사람의 그런 고유의 원초적인 본능인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아름다움에 대해 가지고 뭔가 굉장히 상향 인플레가 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마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나왔던 단어일 거예요. 얼짱이란 단어가. 그래서 당시에 그 유명했던 사람이 구혜선 씨하고 그리고 박한별 씨. 물론 지금 박한별 씨는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건데. 그래서 그때 이렇게 얼짱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 얼짱이라는 것들이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점점 뭔가 이렇게 뭐 계속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면에 얼짱이라는 단어의 이면에 있는 거는 일단은 닥치고 그냥 잘생기면 심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얼짱이라는 것들은. 그러면서 뭔가 대한민국이 전반적으로 내가 어렸을 때 얼짱이 나왔을 때 20년 전이랑 2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된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말했던 그런 뭔가 전체적인 외모의 상향 인플레이션인데 제가 하나 확실한 건 요새 어린애들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때보단 그게 훨씬 더 심한 것 같아요. 애들이 가지고 있는 외모에 대한 압박 같은 거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뉴스 보다가도 놀랐는데 뉴스였나 그 지나가는 거 보고 봤는데 20대 여자 60%가 성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해외 나가면 그 돌아다니다 보면 동북아시아라고 해봤자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세 개 있는데 거기도 한국 여자는 확실히 독보적이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일단 60% 정도가 이제 뭔가 이렇게 성형을 받고 실질적으로 외국 나가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느낄 수 있는 게 중국 여자나 대만 여자 화장 잘 안 해요. 그래서 잘 안 하고 뭐 거의 안 한다 보면 되고 일본 여자는 그나마 하긴 하는데 근데 일본 여자들도 얼굴만 보면 이쁜 사람들이 있긴 있겠지만 평균치로 보면 그 아시아에서 추녀율이 제일 높은 곳이 또 일본이거든요. 뭐 여러분들은 믿기 힘들겠지만 실제로 그래요. 근데 물론 뭐 이게 뭐 얼굴보다는 여자 뭐 마음씨예요 사실. 근데 뭐 제가 말한 그냥 보편적인 통계로 얘기를 한 거예요. 통계로 얘기를 한 거니까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이렇게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여행을 다녀보면 그래도 한국 여자들이 이쁜데 또 화장까지 전부 다 풀 메이크업하고 다 다니거든요. 한국 여자들은 뭔가 그 전투 화장이라는 게 몸에 이렇게 배겨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여자들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탈코르셋이라고 하잖아요. 탈코르셋이라는 것들이 뭐 정말로 진짜 어떻게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의 그런 피난처가 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뭔가 이게 다 이뻐지니까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투닥투닥 하면서 하루에 몇 시간씩 메이크업하고 이런 게 짜증나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분명히 있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결국에는 문제가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외모라는 것들이 사람들이 아름다워진 건 상관이 없는데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올라가 버리고 한국에서는 이게 아름다워진 사람들이 뭔가 이게 하나의 약자멸시 형태로 나타난 것 같아요. 못생기거나 이런 사람들이 약자멸시 형태로 나타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외모 흑수저라고 하잖아요. 외모 흑수저. 아 잔인하다. 이건 누가 지은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고통과 핍박에 시달리고 있는 글들 되게 쉽게 볼 수 있더라고요. 저도 뭐 지금 와서 생각하면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저는 키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이건 남자들 다 공감할 거야. 저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대한민국 평균 키였다. 정확히 제 키가 그 애누리 없이 173.5거든요. 그리고 이 173.5가 저희 세대 때는 딱 가운데 있는 키였어요. 지금은 그보다 조금 더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애들이 잘 처먹어서 그런가? 근데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171이었단 말이야. 그때만 해도 동마빠랑 저랑 키 차이가 많이 안 났거든요. 동마빠는 그때도 나보다 조금 더 컸는데 근데 20년 딱 지나고 나니까 덕무 아빠는 키가 거의 190까지 갔는데 난 그동안 2.5cm 큰 거야. 20년 동안. 지금이야 이제 뭐 이게 다 정신줄 놨으니까 다 포기했으니까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성장기 때는 키가 안 크니까 그게 엄청 불안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남자들 이런 게 압박이 엄청 크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건 진짜 존나 억울하지 사실. 키는 뭐 어쩔 수가 없잖아 이게. 그래갖고 나중에는 이제 어른 돼가지고 동마빠랑 이렇게 술 먹는데 황과장이랑 그때 술 먹고 내 그때 취중 진담이었죠. 그래서 야 나는 진짜 세상에서 키 큰 사람이 제일 부럽다 동마빠 보면서. 그래서 내 키가 180만 되면 소원이 없겠다 말하니까 옆에서 황과장 소주 한잔 딱 마시더니 날 딱 보더니 나는 내 키가 170만 됐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결국에는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들을 이게 부러워하는 열망은 인간의 또 하나의 그런 원초적인 본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엔 이런 거 다 포기하고 지금 와서는 뭐 키에 대해서 뭐 어쩔 수가 없는 것들이니까 생긴 대로 살아야지 하고 가고 있는데 근데 제가 1년 2개월 동안 동남아에서 돌고 와서 그 성형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엄청 들었어요. 그때 왜 그랬냐면 제가 한국에서 36년 살았을 때보다 해외 나가서 1년 2개월 동안 잘생겼단 말을 더 많이 들었거든요. 그냥 정확히 말하면 한국에서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거기서 들으면 진짜 많이 들은 거란 말이야. 해외 나가니까 뭐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들었던 그 잘생겼어요 오빠의 50%는 보통 이제 호객행위 하는 여자들. 그래서 오빠 마싸 베비 마싸 오빠 잘생겼어요 사랑해요 뭐 이런 멘트들 말고도 이렇게 뭔가 알게 모르게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렇게 직원들이랑 얘기하면 잘생겼다고 말해주는 사람도 있고 직접적으로 아니면 혹은 뭔가 되게 잘해줘. 되게 상냥하게 대해준다는 느낌 있잖아요, 사람이. 뭐 그런 것들이나, 물론 그게 내가 관광객이라서 받은 것도 있을 건데, 근데 그것 말고도, 이렇게 이런 이래저래 뭐 이렇게 사람들이랑, 로컬 사람들이랑 이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친절함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날 보면서 되게 뭔가, 와, 잘생겼다. 이런 식으로 보는 눈빛을 내가 그걸 많이 겪었단 말이야, 그거를. 그러니까, 물론 그거는 내가 진짜 잘생겼다기보다는 동남아 로컬 남자보다는 그래도 뭔가 좀 괜찮다 싶어서 이렇게 와 신기해서 본 걸 수도 있고 뭐 정확한 건 모르지만 근데 그런 걸 몇 번 겪어보니까 와 이게 진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그 정우성 씨가 얘기했잖아요. 잘생긴 게 최고야. 짜릿해. 늘 새로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 기분이 혹시 그런 건가라는 생각. 약간 그 비슷한 느낌이잖아. 그걸 내가 한번 겪어보고 나니까 그때 갑자기 처음으로 태어나서 성형 충동이 엄청 드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 일단은
한국 가서 코부터 세워버리자 이 생각을 제가 진짜 많이 했거든요. 왜? 코를 세워버린 남자는 일단 보통 코 세우면 괜찮아지거든요, 남자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귀국하면 진짜 코부터 세우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뭐 그때 뭐 베이컨이 뭐니 코스를 진짜 많이 알아봤었거든요. 근데 뭐 보시다시피 막상 이렇게 와서 고칠까 하는데 이게 좀 잘 안 돼, 희한하게. 내일이라도 가서 고치자면 할 수는 있는데 그게 뭐 이게 막상 하자 이래놓고 또 막상 지나면 또 안 되더라고, 그게. 뭐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세요 라고 얘기하고 자존감을 높이세요 얘기하는데 뭐 그게 어디 말처럼 쉽냐고, 그게. 그리고 뭐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결국에는 그 높이는 과정에서 이러나 저러나 자본사회는 다 그렇거든요. 돈이 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돈을 이렇게 넣었을 때 가장 확실하게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봤을 때 성형이거든. 그러니까 이거 하고 싶으면 나는 말리진 않을 것 같아. 그냥 해. 남자든 여자든 간에. 여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성형이라는 게 하나의 인베스트먼트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자가 성형을 해서 이뻐지면 이뻐진 그 이상 그 장래 남편의 생애 소득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여자의 성형률이 더 높아지는 것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쟁사회 같은 게 하나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뭐든지. 근데 이게 성형 같은 거 보면 난 좀 요새 안타까운 게 성형해도 전부 다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하잖아. 그놈의 강남 언니 씨. 그러니까 좀 성형을 해도 약간 개성있게 하는 방법 없나? 그래도 뭐 보조개 같은 거 성형이나 이런 거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런 걸 하더라도 좀 개성있게 하거나 아니면 그 성형할 때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되게 밋밋한 얼굴 있잖아요. 밋밋한 얼굴들이 보면 성형 되게 잘 먹히더라고요. 그리고 어설프게 이쁜 얼굴은 성형하면 오히려 망하는 경우 되게 많이 봤어요. 연예인들 같은 경우도 성형해서 망한 케이스 얼마나 많아. 그래서 우리 박범 언니도 성형하기 전에 보면 진짜 이뻤어요. 지금 점점 이제 마크 1, 마크 2, 마크 3 갈수록 점점 이상해지고 있는데 근데 그런 연예인들도 엄청 많단 말이야. 손나은도 그렇잖아. 손나은도 이번에 나올 때 좀 별로였단 말이야. 내 그때 싸이 뮤직비디오 때가 제일 이뻤던 것 같아. 그 뉴페이스였나? 그때가 뭐 대략 마크2 형태였는데 마크2 때가 제일 이뻤던 것 같은데 이게 성형에서 망한 사람도 진짜 많거든요. 왜래? 그러니까 성형을 이렇게 여자들도 할 때도 그러니까 그게 굳이 안 해도 되는 사람 이게 안 해도 되는 사람 있잖아요. 어설프게 예쁜 사람들은 그냥 안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냥 운동을 하세요, 여자들은. 나는 진짜 못생겼는데 인기 진짜 많은 여자 많이 봤거든요. 특징이 뭐냐면 진짜 못생겼는데 진짜 몸매가 좋아. 그러면 인기 많아요, 진짜. 아무런 문제 없단 말이야. 여자 그냥 운동만 하면 돼. 물론 사람이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뚱아리만 좀 멀쩡해도 사람 대접을 받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여자는 그냥 몸매만 좋잖아요. 그러면 와 장난 인기 엄청 많아요. 남자들 다 이렇게 침 질질 흘리면 에이 이런단 말이야, 남자들은. 그게 본능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안타깝게도 내 남자는 이게 운동만 해서 몸만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게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자 같은 경우는 만약에 동일한 스펙이 있다고 했을 때 키가 작은 여자가 있고 키 큰 여자가 있다고 했을 때 사실 여기서부터는 진짜 그런 취향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에 절반 이상의 남자는 작은 걸 좋아한단 말이야. 오히려 큰 것보다는. 나도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내가 물론 작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한 번에 딱 안았을 때 폭 들어오는 그 느낌이 좋단 말이야, 나는. 근데 남자의 경우는 몸이 좋아. 똑같이 좋아. 똑같은 스펙이야. 매끈해. 근데 키 작은 남자랑 키 큰 남자의 차이가 와 이건 너무 사벽이야. 그래 뭐 이것도 취향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여자들은 아니라고 했지만 100명 중에 98명이 여자는 분명히 키 큰 남자를 좋아할 거란 말이야, 그게. 여기서 보면 그게 좀 약간 남자들은 그 키 때문에 박탈감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키는 선천적인 영역이잖아. 그럼 나도 그 키 때문에 좀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 근데 이런 거 가지고 하면 이게 답이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 맥시마이즈는 정해져 있단 말이야. 나 같은 경우도 그래. 저 같은 경우도 동남아시아에 있을 때 이것보다 살이 한 5kg 정도 더 빠졌었거든요. 그때는 말 그대로 술도 안 먹고 양배추만 먹었어. 왜래? 그래도 같은 디지털 노마드끼리 어울렸으니까 그게 쉬웠는데 문제는 살은 빼면 뺄수록 그게 더 힘들어지는 구간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이걸 안 먹고 빼봤자 뭐 하겠냐. 내가 만약에 진짜 잘생겨져봐. 그러면 감당하겠지. 안 먹고 빼겠지.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것보다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술 마시는 행복이 훨씬 크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그것 나름대로 이게 타협한 결과가 지금 딱 이 정도 폼이거든요. 저는 그냥 뭐 인간 대접 받을 정도 폼만 유지하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사람마다 이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는 이게 똑같이 열심히 운동했을 때 줄리엔 강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는 이승윤 씨가 되는 거죠. 근데 이승윤 씨는 내가 봤을 때 진짜 대단하단 말이야. 그렇게 하는 게. 물론 여기서 느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박탈감이에요. 이건 남자들 진짜 많이 느낄 거든. 남자들 입장에서 왜 일단 키에서 걸리는 게 엄청 많거든요.
제가 일전에 이게 지나가면서 스친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 친구 중에 키 작은 애 2명 있는데 둘 다 여자 잘 만나고 다닌다. 그러니까 그거 물어보는 글들이 제법 많았었거든요. 비결이 뭐냐고 그러겠는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황과장이고 한 명 또 다른 친구가 있는데 뭐 얘는 내가 이름 말이 안 줄게. 얘는 한 명 황과장 키만 작아요. 걔는.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를 분류할 때 뭐 4개로 분류했을 때 첫 번째 키도 큰 놈, 두 번째 키만 큰 놈, 세 번째 키도 작은 놈, 네 번째 키만 작은 놈이 있잖아. 황과장은 키만 작은 놈이거든요. 거기서 보면 키만 작고 생겨서 좀 귀염상에 생겨서 귀엽게 생겼고 야불이 잘 털고 그리고 뭐 집안도 나름 괜찮아. 집도 괜찮고 뭐 괜찮단 말이야 전체적으로. 그리고 뭐 야불이 잘 털고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돌싱이 되었지만서도 뭐 나이트 같은 데 이런 가서 아줌마들 잘 꼬시고 다니거든요. 그 중에 제법 이쁜 아줌마들도 많이 만났단 말이야. 잘 살고 있고 나머지 한 명은 이제 키가 작은데 심지어 얘는 진짜 못생겼어. 근데 걔 같은 경우도 키가 작고 못생긴 것 뿐이지 그거 빼고 다 괜찮단 말이야.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랬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중학교 때 어떤 고민을 처음 했냐면 우리 중학교 때 3호 중학교를 제가 다녔는데 그때 조경수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얘가 말하면 되게 웃긴 거야. 그래서 내가 얘한테 들은 재밌는 얘기를 사람들한테 똑같이 했거든. 사람들이 하나도 안 웃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전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아, 내가 말을 존나 재미없게 하는구나. 그걸 내가 그때 깨달아가지고 그때부터 내 나름대로 야, 어떻게 야부를 털면 재밌게 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좀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이 결과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나가면서도 옛날에 이제 지나갔던 여자들이나 여자친구들 말할 때 내가 물어봐. 야, 내가 어디가 그렇게 좋았어? 라고 말하면 그 중에 꼭 들어있는 게 야불이 잘 털어서 좋대. 재밌어서 좋대. 그 얘기는 꼭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에 야불이라는 거는 내 인생에 있어가지고 그런 뭔가 이제는 엎어질 수 없는 하나의 한 칼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밑도 끝도 없이 자꾸 길어지는데 요즘 이런 일이 많네. 근데 제가 진짜 안타까웠던 게 제가 뭔가 이성과 관계된 그런 유튜브 동영상 있잖아요. 그런 걸 올릴 때마다 진짜 잊혀질만 하면 달리는 댓글들이 항상 이런 류의 댓글이었어요. 되게 장문인데 요약을 하자면 자기가 외모 흑수저인데 너무 힘들다. 여자한테 무시당하고 남자한테도 무시당하고 자존감은 바닥났고 여자는 만나고 싶고 뭐 결국엔 이런 댓글들이 잊혀질만 할 때마다 한 번씩 달리거든요. 근데 진짜 안타까운 거는 이미 이 세상에는 그 외모라는 것들이 거의 아주 훌륭한 스펙으로 돼 있는 거 이미 딱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세상이 변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변하는 게 개개인이 변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러분들이 뭐 제 친구들처럼 이걸 잘 극복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잘 극복할 수 있는 단계란 게 아니란 거 어떤 말이냐면 일단은 제가 늘상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일단 매일매일 행복하게 사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를 주려면 가장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거에 집중할 필요가 있거든요.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당장 여러분들이 키 크고 잘생길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에도 없고 마찬가지로 키 크고 잘생길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살아있을 수 있는 여자가 어딘가에 있겠지만 그 사람을 이렇게 일일이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비효율적인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단 여러분이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시는데 주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일단 시작하세요. 운동은 왜 해야 되냐면 일단은 첫 번째 비만은 안 돼요. 비만이 되면 여러분의 에너지 자체가 일단 떨어져. 바닥이란 말이 딸피해서 시작한단 말 하루하루가. 그러니까 일단 운동 계속 하셔갖고 체력을 일단 만드셔야 됩니다. 체력을 만드시고 그리고 운동하는 기쁨도 느끼시면 더 좋죠. 왜냐하면 운동을 할 때 기본적으로 나오는 도파민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분 느끼면 되게 좋단 말이야. 그래서 나도 오늘 나면서 그거 느꼈단 말이야. 그래서 스쿼시 겁나 치고 털때가 치고 그 다음에 할 거 없어 집에서 오락하다가 또 재미없어서 지금 이제 새벽에 지금 동영상 찍고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러니까 나 근데 이걸 찍는 게 재밌거든요. 여러분들이 뭔가 재밌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요. 아니면 여러분의 인적 자본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일. 여러분이 인적 자본을 발전시키면 그게 나중에 여러분들의 그런 뭔가 소득으로 이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일적으로 뭔가를 계획해가지고 그런 안정된 걸 찾는데 일단 여기 에너지를 전부 다 쏟아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게 마련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뭐 하나둘씩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획적으로 하나둘씩. 뭐 이게 살도 뭐 뺄 만큼 빼고 뭐 옷도 입을 만큼 입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모든 건 순서란 게 있으니까 다만 제가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세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가치가 있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굳이 뭔가 외모 흑수저로 인해 갖고 진짜 여자를 진짜 만나고 싶은데 그놈의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한다고 할지라도 좋은 거 많다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로 이게 세상에는 안 되는 것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내 스타일이 아니다. 뭐 자기 스타일이 아니든 간에 그게 진짜 안 된다면 과감하게 정신승리를 잘라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에 일단 주력을 하자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 방송으로 보면 대표적으로 그렇게 성공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진짜 대학교 때 보면 외모도 진짜 볼품 없어요. 근데 그분은 뭐 사업 쪽을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물론 집에 돈도 많았지만 그 다음에 뭐 자기도 말아먹은 것도 있지만 지금 와서는 거의 엄청나게 컸잖아요. 그분이 백 선생님이거든요. 그 백 선생님 대학교 때 사진 보면 진짜 뭔가 백 선생님 스스로도 자기가 대학교 때 연애할 그 꿈도 못 꿨다고 얘기할 정도로 진짜 그렇단 말이야. 근데 지금 와서는 왜 이래 시간이 더 거꾸로 갔어. 이렇게 사업적으로 성공을 하면서 돈이 많아지셔서 그런가 아니면 그렇게 인품이 넓어져서 그런가 그건 모르겠는데 물론 우리가 그렇게 될 확률은 없겠지만 결국엔 모든 건 순서라는 것들이죠. 여러분 보통 그런 걸로 고민을 하시면 나이가 어느 정도 찬 사람은 그런 걸로 고민을 잘 안 하거든요. 보통 이게 조금 어리신 분일 거라 생각을 해요. 뭐 20대 초반 중반 그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럴 때는 일단 눈앞에 모여 보이는 것들부터 일단 온전하게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제 친구 황 과장처럼 나머지 것들 전부 다 극복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이게 뭐 다 처리가 될 거예요. 아니면 뭐 그 외적으로 뭐 제가 했던 것처럼 자신만의 한 칸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 그런 거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무쪼록 이렇게 뭔가 외모 흑수저이신 분들 이렇게 그런 걸로 크게 주눅들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가장 단순한 것부터 일단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오늘 뭐 잠들기 전에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그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먹방을 한번 해볼까? 아니면 또 진짜 코 성형 이걸 한번 방송을 한번 해볼까? 실시간으로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그런 걸 일단 고민할 것 같은데 아무쪼록 굉장히 긴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그냥 짧고 간결한 얘기로 그냥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